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사퇴 문제 하고 이제 그럼 차기 또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그 오전에 한 기자회견을 했죠.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사퇴를 했습니다. 참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저는 뭐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을 뭐 지지하고 따르는 이제 분도 압도적으로 많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한 위원장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진짜 이제 김기현 체제 어려울 때 구원투수로 이제 등판하신 거죠. 본인도 조금 더 늦게 이제 등판하면 훨씬 더 좋다는 게 본인도 모르겠습니까? 본인도 정치적 꿈이 있다면 굳이 총선에 완전히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 봅니다.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이제 당을 위해서 이제 등판한 겁니다. 구원투수로. 이 말은 이제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이제 정치판에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 이제 과실은 전혀 누리지 않겠다. 과실은 내가 누리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비례라든지 또는 이제 텃밭에서 안전하게 배지를 달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는 희생하고 이게 내가 과실을 누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판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한 위원장이 힘을 실어주고 한마디가 이제 한동훈 의혹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바람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 기세를 올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물론 이제 공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리는 제한돼 있고 경쟁률이 10대 1인데 10대 1이 넘는데 누가 이게 공천해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도태우 변호사 문제나 장해찬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 선정 과정에도 여러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명단이 일부 바뀌기도 했죠. 뭐 그거는 이제 공심위도 있고 뭐 한 위원장이 책임을 지라면 지지만 처음에 정치하는 분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공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사심이 개입되고는 안 봐요.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어느 한쪽의 여론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 쪽은 이게 좀 여론에 한쪽을 너무 따라간 이런 부분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김경률 회계사나 또는 이제 우리 거기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좌파 쪽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넘어오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좀 이게 민감하게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나 또는 이제 장해찬의 공천 취소나 조금 이게 우여곡절이 있은 것도 이제 사실이죠. 그렇지만 뭐 저는 개인의 욕심에 어떤 사천을 한 거는 저는 없다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저하고 또는 이게 일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봐요. 생각이 다르다 해서 꼭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에는 이게 오직 하나의 답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심은 없었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천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그 죽을 힘을 다해 뛴 거는 맞죠. 마지막에 유세, 청계 유세에서 이제 그 탈진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거리 유세를 취소할 정도로 봄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한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비대위원장 사태는 이번에 불가피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정치인은 결과 책임, 무한 결과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이 말은 이 과정에 나름대로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 실패로 끝났다면 그거는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이번에 그 물러난 거는 저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그동안 참으게 그 당을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 고생했다, 이렇게 그 경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한 위원장이 또 뭐라 했냐.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해달라고 하면서 저와 함께 치열하게 싸워준 동료 시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민께 한 정치개혁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 이렇게 그 했고요. 그 다음 말이 저는 상당히 그 중요하다 봅니다. 뭐냐면 이게 그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제 그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 결국 정치는 이제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이런 데 직업이죠. 국민의 사랑을 잃으면 정치는 이제 쓸 곳이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 이게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게 쉽진 않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 위원장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만 정치를 완전히 저는 떠나지 않을 거로 보고 떠나서도 안 된다 봅니다. 한 위원장은 이제 자유우파의 소중한 보배입니다. 보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충분히 더 자신을 성찰하고 더 뭐가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더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꿈, 대표적으로 이제 대권이라 봐야죠. 저는 차기 대권에 한 위원장이 여러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권 재창출에 큰 기여를 해야 된다. 우리 자유파의 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한 위원장은 이제 특별한 계획이 없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 이렇게 그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정치를 계속하는가, 이 질문에도 이제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은 이제 그 옛날에 조기 유학이나 이거보다 이제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앞으로 이제 정치를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그 일정 기간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전면에 또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정치는 뭐 모든 게 인생사가 그렇지만 한두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겁니까? 진짜 이럴 때 그 실패가 오히려 이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것을 배우고 오히려 이제 이번 실패를 계기로 많은 걸 보고 배웠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거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있죠. 저는 어느 쪽으로 책임 공방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자멸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운명 공동체인데 같이 이게 책임이 있다면 운명 공동체로 같이 책임이 있지.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 당의 책임을 떠는 기고, 당은 대통령이 뭐 도와준 게 뭐 있냐? 왜 갑자기 뭐 이종섭 대사나 어렵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 공방하면 바로 이제 공멸해버립니다. 공멸해버려요. 108명도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좌파들과 치열하게 싸우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108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열돼 버리면 바로 근데 각계격파 와야 돼 버립니다. 정권이고 보수가 괴멸돼 버립니다. 따라서 뭐 기자가 총선 패배가 이제 대통령실과 당의 공동 책임이냐 했더니 한의원당이 아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제 책임이다. 이거는 이제 그 올바른 태도로 봅니다. 항상 이게 남 탓 이제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내가 부족한 거는 뭐였냐.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가 이제 종식되면 앞으로 이제 그 정식 전당대회가 열리겠죠? 열릴 겁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에 중진들이 상당히 거의 다 생환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역시 이제 다선 중진들은 많이 이제 살아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을 잡는데 8, 9% 진짜 잘 싸웠죠. 실패했지만 안타깝게 실패했지만 그 외에 이제 분당의 안철수 후보나 그다음에 동작의 나경원 후보 그리고 이제 저 낙동강 양산을의 김태호 후보 그다음에 부산의 낙동강 벨트를 사수한 조경태 후보 참 이게 조경태 후보도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우리 2명 됐죠. 그 어려운 인천에서 이제 5승고지에 오른 윤상현 후보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정진석 대표는 참 아쉽게 박수현에게 3번째 만에 졌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 쟁쟁한 중진들이 살아 돌아왔거든요. 앞으로 당권은 뭐 서로 이제 권성동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당을 잘 수습하면 저는 충분히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뭐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제 100여 석이 약간 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제 당을 제대로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이 원내 지도부도 구성해서 저희가 국회를 윤 대통령의 정책을 그나마 민주당이나 조국당 그다음에 개신당 이런 압박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런 좌파들의 대공세를 그래도 이제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국회에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지도부를 제대로 이제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번 실패가 이제 본인에게는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동훈 위원장 전혀 뭐 실패를 몰랐죠. 물론 이제 추미애 때 4번 기한간 정도 그 외에는 이게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치에서 한 번 이런 쓴맛도요. 쓴맛도가 보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큰 정치인으로 더욱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거듭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